에 기여를 하신 산업연구원의 조현승 박사님을 모셔서 우리가 사회서비스 산업의 통계 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렇게 경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산업연구원의 조현승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현승입니다. 예, 예, 산업연구원의 조현승입니다. 먼저 사회서비스 산업의 이 통계, 그러니까 사회서비스 특수분류라는 게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 통계가 흘러갔고, 그다음에 다른 산업의 특수분류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현재 이제 사회서비스 산업의 특수분류의 특징하고 문제점은 뭐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재구성을 하고 또 이걸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첫 번째 보면은 이게 특수분류 이제가 신설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2000년대 중반부터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사회서비스 관리원 만들어지고 이 시기부터 해서 그 전까지는 사회서비스 산업이라는 표현을 거의 쓰질 않고 다 사회복지 서비스였죠. 그래서 산업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 쓰이지 않다 보니까 사회서비스 특수분류라는 거에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2000년대 중반부터 이제 그 사회복지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그 중산층 이상호를 대상으로 한 사회 서비스까지 이제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통계의 필요성이 좀 더 높아지게 된 거였죠. 그랬는데 이 이제 과정을 보면 처음에 2009년도에 사회서비스 특수분류가 처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실 저도 이제 좀 많이 관여를 했었는데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도 여태까지 한 번도 사실은 이게 통계청에 이게 승인 분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승인된 통계인데도 불구하고 통계청의 자료에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태 조사를 해서 이제 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발표를 하곤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 통계청에 들어가 보면은 비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산업 특수분류는 그럼 어떠냐 보면은 우리나라의 특수분류가 19개 있거든요. 근데 이게 표준 산업, 그러니까 이걸 만든 이유가 표준 산업 분류가 실제 산업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네 산업을 과소 추정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현실하고 전혀 안 맞는 현실의 그 산업의 생태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든지 주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따로 만드는데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은 서비스 산업입니다. 뭐 공간 정보 산업, 관광 산업, 농림은 좀 다르지만 뭐 디자인, 뭐 사회 서비스, 물류, 소방, 스포츠 산업, 문화, 뭐 컨텐츠 산업 뭐 이런 식으로 쭉 보면 대부분 다 서비스 산업이 주류고 여기서 이제 저기 보면은 관광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크고 정책적 관심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관광이라는 거는 표준산업 분류에는 나오질 않고 여행, 뭐 음식, 숙박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들어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쭉 취합을 해서 만든 거고요. 컨텐츠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텐츠라는 거는 따로 없습니다. 네, 잠깐만. 네. 네,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산업에서 보면은 몇 개만 이제 좀 대표적인 걸 보여드리자면은 스포츠 산업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뭐 표준 산업 분류에서는 이것도 스포츠 용품이라든지 관련 미디어 이런 것들이 이제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목적이 해양수산산업은 약간 특이합니다. 이거는 제대로 나와 있는데 해양수산업에서 과거에는 수산업 중심이다가 이게 해양 레저 같은 게 들어오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포괄하면 좋을까 하면서 이제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관광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여러 산업의 산재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회 서비스 산업도 관광이나 콘텐츠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고 또 하나는 이제 중산층 이상 대상의 보편적 사회 서비스가 중요해진다. 이런 측면에서도 좀 이제 그 새로운 통계가 필요하지 않겠냐 하면서 들어오게 된 거였죠. 최종 목적을 한번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기 제가 지금 슬라이드가 이게 몇 번째냐면은 네, 4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다른 산업들의 특수분류 재정 배경하고 목적이 돼 있으니까 이건 참고를 하시고요.
어찌됐든 이게 이제 다 보면은 표준 산업 분류 가지고는 실제 산업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주로 보면은 실제보다 너무 과소 추정한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스포츠 산업도 특수 분류를 다시 바꾸고 있는데 거기서는 뭐냐면 산업의 생태계를 반영해서 정책을 딱 집행했을 때 어떤 식으로 파급 경로가 나오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현재 분류는 그냥 있는 것 쭉 나열하는 거라서 요거를 순서를 바꿔서 어떻게 재구성을 하느냐를 가지고서 이제 스포츠 산업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 서비스 산업의 통계도 이제 여기서 제가 특징하고 문제점을 같이 얘기를 하자면은 사회 서비스 산업에 대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걸 쭉 그냥 기능별로 나열해 놓은 거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기능별로 묶어놨다라는 거에서는 기존에 있는 그 표준 산업 분류보다는 훨씬 더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게 나열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로 이제 우리가 핵심으로 생각하는 사회복지하고 뭐 의료 영역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그거 외에 부가로 되는 게 예컨대 대표적인 게 문화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뭐 교육 관련 쪽에서도 또 이게 이제 어느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큰 대분류상에서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냥 병렬식으로 쭉 나열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5페이지에 보면은 이번에 그 사회 서비스 산업도 여기 관광 산업에 나온 것처럼 네, 네, 관광 산업에 나오는 것처럼 핵심 뭐 상호 의존 부분 적용 관광 산업이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구조가 사회 서비스도 한번 이런 식으로 나눠 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제 한번 그 이번에 김진 교수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이제 재구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에서 6페이지째고요. 그러니까 슬라이드로 하면 12페이지가 되죠. 한번 12페이지를 보시면은 핵심 영역을 사회복지 서비스, 보건 서비스,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 그리고 가구 내 고용 활동, 이렇게 이제 요거를 사회 서비스의 핵심.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협의의 사회 서비스 산업입니다. 그 다음에 동반 영역이 이제 교육, 문화예술, 체육이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좀 광의의 산업이 되고 의존 영역은 이게 좀 여기가 제일 애매한 그레이 에어리아가 여전히 많습니다. 의존 영역은 어떻게 보면 동반 영역하고 비슷한 면도 있는데 고용 알선이라는 게 순수하게 사회 서비스 산업의 사회 서비스라는 그 행위가 아니라 그거를 알선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많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 어디 길을 가는데 목적지가 어떤 목적지가 아니라 가는 목적지로 가는 길을 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고용 알선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원 영역은 뭐 이제 정부 행정하고 아니면 사회 서비스 어떤 협회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단체들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4개로 묶어 놓으면은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사실 기존에 있는 거랑 뭐 내부 구성은 큰 차이는 안 나더라도 이렇게 놓으면은 정책을 수행할 때 어느 부분을 딱 집중을 해서 지원을 하면은 그게 어떤 식으로 파급이 된다든지 여기가 핵심이니까 이거에 따라서 다른 게 간다든지 뭐 그러니까 정책을 수립할 때도 용이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파악하기에도 이게 조금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나누고요. 그래서 재구성안을 보시면은 기존의 사회 서비스 특수 분류 안에다가 그 구분에다가 보면 제가 핵심 지원, 뭐 핵심 의존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요 표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은 사회 서비스 산업의 그러니까 생태계를 한번 파악하는데 이게 유리하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거는 완전히 다 병렬식으로 그냥 나열식으로 돼 있지만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각각의 영역들이 서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 있는지 요거를 파악하는데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가 훨씬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봄 서비스 안에도 핵심도 있고 의존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상담 및 재활 서비스 그러면 동반 영역이 좀 섞여 있는 거죠. 그리고 건강 지원 서비스 이거는 대부분 다 핵심으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보면은 교육은 대부분 다 동반 영역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협의의 사회 서비스, 그러니까 사회복지 서비스는 여기에는 사실은 포함되는 게 거의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그 행위 자체를 볼 때는 이것도 핵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중간중간에 섞여 있는 거 아니냐 아주 내용상으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실태 조사를 한다든지 현실적으로 통계를 잡을 때는 이렇게밖에 이제 요 정도 선으로 잡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 관리 행정은 전부 다 지원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래도 다행히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마칠 수 있겠네요. 너무 겉핥기식으로 하는 것 같긴 한데,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페이지 9페이지고요. 그러니까 슬라이드로 하면은 18페이지가 되나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종이로 여기 발표 자료에 9페이지에 보시면은 개선 방향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이 실제로 지금 이거는 아까 제가 분류안을 제시한 거는 개념적인 거고 통계 분류표를 보고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고, 이걸 가지고 실제로 실태 조사에 들어가면은 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말은 쉬워도 정말로 이게 그러면은 그 비중을 뽑아낼 수 있느냐. 예컨대 대표적으로 뭐 사회교육시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회교육시설 중에 그럼 어디까지를 사회 서비스로 보고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또 어느 부분은 사회 서비스가 아닌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 파악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번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게 그 9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그 표입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고용 알선하고 인력 공급, 여기가 제일 그레이 에어리어가 많고 이게 제일 찾기가 어려워요. 과연 이 중에 몇 퍼센트를 사회 서비스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런 거. 이게 부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스포츠 교육기관이나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같은 경우도 부분 포함인데, 이거는 사회 서비스 보장법의 정의에 의해서 그냥 국공립만, 그러니까 아니 국공립이 아니라 비영리 기관만 포함시키면은 이거는 그 비율이 나오거든요. 통계청의 그 마이크로 데이터 시스템에 가면은 영리하고 비영리는 구분이 돼서 나오니까 요거는 비교적 우리가 따로 돈을 들이거나 힘들이지 않고서도 그 정리 솔팅이 가능합니다. 사회교육시설은 전체가 다 포함되고요. 직원 훈련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부분 포함되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실태조사 필요 여부에 동그라미를 쳐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동그라미를 치지 않았어요. 부분 포함인데도 동그라미를 안 친 거는, 이거는 비영리기관만 추출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 사회서비스 보장법의 그 정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예컨대 뭐 저기 뭐야 박물관 사적지 뭐 식물원 동물원 중에서 이런 것 중에서 비영리기관만 포함된다라는 게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별도의 실태조사 필요 없이 그 마이크로 데이터 시스템에서 추출을 해낸 다음에 비영리기관만 골라내면 되는 건데, 이 앞에 있는 그 고용 부분하고 그다음에 직원 훈련기관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로 그 일일이 그 눈으로 보면서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샘플링 조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 전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여기에 포함되는 기업 중에 몇 퍼센트가 사회 서비스를 하는 거냐를 차라리 그 실태 조사를 통해서 찾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실태 조사를 직접 설문조사를 돌리지 않고 통계청에 있는 거를 보고서 그 중에 이게 뭐 몇만 개 되는 건데 그 중에 한 1000개나 2000개 정도를 골라서 그게 몇 퍼센트냐 뭐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고, 그거는 이제 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그 기술적으로 이제 달라지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게 완전하지는 않아도 상당히 그래도 비교적 정확한 사회 서비스 산업의 규모하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산업 연관, 이게 표준 산업 분류 체계하고 상당히 연동이 잘 돼 있거든요. 지금 다른 산업. 예컨대 그 저기야 컨텐츠 산업 같은 거는 표준 산업 분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막 뒤죽박죽 돼 있고 따로 조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산업의 규모는 나오는데 이게 GDP 대비 비중이 얼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어색해지고, 그다음에 산업 연관 분석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 파급 효과 무슨 뭐 부가가치 파급 효과 이거 계산이 아예 안 됩니다. 그쪽은. 근데 여기 사회 서비스 산업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그것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도 활용하고 나중에 정책의 효과 이거를 볼 때도 어느 쪽을 지원해 정책적으로 무슨 정책을 수행했더니 파급 효과가 어떻게 나오더라 이런 것까지도 좀 계산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제가 활용 방안을 썼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보건산업 그러니까 보사연이죠. 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오는 실태조사가 그래도 지금 가장 신뢰도가 있고 지금 이제 그걸 제일 많이 저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진짜 전통적인 사회복지에서 주로 사용을 하지 이걸 산업으로 할 때 기재부한테 가지고 예산 딸 때 자 이거 했더니 파급 효과가 얼마 나온다 이런 분석이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그게 단점이, 그러니까 보사연은 정말로 복지를 하는 쪽의 시각에서만 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저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쪽만 있다 보니까
실제로 기재부를 설득하는데 과연 그게 이제 얼마나 효과적이냐. 거기서 이제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서 그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기 뭐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계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회 서비스 산업이라는 거는 사회복지라는 어떤 사회 안전망 차원이라는 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플러스 산업적인 육성 대상이 있으니까 정책이 좀 이원화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은 사회 안전망인 거고 그다음에 중산층 이상으로 넘어가서 이거 산업적으로 육성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 두 가지로 이원화를 시킨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통계라는 것도 도사연에서 나오는 그 실태조사만 가지고 하기에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기에는 그게 적합한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뭐 어떤 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뭐 기재부에다 예산을 신청한다든지 이럴 때는 또 다른 형태의 통계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본 게 가지고 사회 서비스 산업의 생태계를 한번 대충 이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성을 판단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 통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당연히 그 보사연의 통계도 그걸 가지고서도 상당히 그 중요한 그 기초 자료를 쓰는데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목적을 갖다가 그러니까 두 가지 큰 방향 기둥을 세워서 하나는 사회 안전망, 하나는 산업적 육성 이 두 가지 차원을 동시에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이크가 이제 유선이어갖고 좀 빼서 그러면 이쪽으로 오셔서 그래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쪽으로 좀 전에 보사연 조사 결과를 말씀하신 게 사회 서비스에 대한 실태 조사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금 그 사회 서비스 실태 조사의 범위가 지금 지나치게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거기에 해당하는 뿐만이 아니라 구성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산업에서 나오는 실태 조사에 비해서 뭐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약간 사회복 그 조사 항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데서 보는 것처럼 다른 산업하고 사고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보는 거는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좀그 포커스하는 그 초점이 많아요. 항목의 문제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항목을 2019년 공급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네. 그때 공급 실태 조사 자체는 전자방수 사업에 한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부족으로 그 셀을 이렇게 잘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워낙 예산이 적다 보니까 대표성을 하기 위해서 그 샘플링 숫자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2년에 한 번. 2년에 하는 거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돼서 결국 이제 전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만 국한돼서 공급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2021년에 이제 수요 조사 올해 하고 내년도에 이제 공급 실태 조사를 이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발표하신 조 박사님의 어떤 의견에 따른 의견을 좀 비추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공급 실태 조사 이제 2022년 내년에 할 텐데 그때에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예산에 또 영향을 받겠습니다만 그때 이 예산의 어떤 타이틀을 했을 때 어디부터 해야 되느냐 그걸 할 때는 지금 이제 여기 맨 마지막에 표에서 말씀드린 동그라미 표되어 있는 쪽에 좀 포커스를 두고 하면 좋겠다. 그 정도 우리가 두 가지 방향의 보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조사 대상도 좀 확대가 돼야 될 테고, 또 하나는 문항도. 문항이 어떤 거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필요한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 이제 문항이 늘어나면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너무 확대가 좀 되게 두 개가 서로 맞물리는데 저는 너무 좀 사회복지에 포커스를 거기 하나에만 맞춘 거 아닌가. 물론 이게 참 어려운
없는 걸로 나왔군요. 제가 그러면 약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만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을 할 때에 그동안 많이 사용했던 이제 OECD 그 데이터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사회 지출 그쪽으로 이제 계속 보고를 하고 발표가 되고 있는데 어떤 그 OECD 데이터에도 이 지금 분류가 좀 어떻게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그 채널이 하나 있을까요? OECD가 그러니까 국제기구에서 나오는 통계는 그 각 나라별로 통계를 다 보내요. 그러면은 OECD에서 자기네가 재취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취합을 해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여기서 바꾼다고 해서 뭐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거기서 나오는 거는 사회 지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루는 사회 서비스 산업이 아니라 사회 지출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작은 수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지출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사회 서비스 산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일부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거는 사회 서비스 산업에 들어간다 싶은 건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사회 지출에 잡히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거는 이제 국제 비교에서 참고 자료로 쓰는 거지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국내에서의 그 산업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산업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산업의 실제 규모를 측정한다 이거랑은 조금 다른 게 됩니다. 예. 마이크가 없어도 소리가 되죠? 그렇습니까? 그럼 마이크 혹시 제가 이쪽으로 오시면은 예. 아니요. 그래도 오랜 기간 지금 실태 조사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학교에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연속 비교가 가능한 조사 결과가 나온 건지 아니면 각 시기별로 그냥 단절된지 나온지 그게 궁금하고 두 가지인데 또 하나는요. 보건복지부가 지금 사회 서비스를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닌가? 뭐 산업이라고 생각하나? 왜냐하면 지금 실태 조사의 방향이 그렇다라는 거는 수행기관의 관점이라기보다는 복지부 관점을 이제 그대로 받아서 조사를 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복지부가 산업이라는 관점을 생각했다면 시기가 지날수록 그런 부분의 어떤 비중이 늘어난다라든지 비교 가능해야 될 텐데 제가 기억하기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보시기에 전문가 어떠신지. 일단은 시계열의 연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시계열은 지금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까지는 그 일관성은 확보가 돼 있는데 다른 그러니까 표준산업 분류에 나오는 것처럼 그 정도 수준의 일관성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바뀌어요. 왜냐하면 샘플링도 많이 바뀌고 있고 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부 정책에 따라 또 바우처 사업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도 크게 바뀌게 되고 해서 완전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냥 뭐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믿고 쓸 수 있다 정도 그거 외에는 또 없어요. 그보다 더 나은 게 없어요 일단은.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복지부의 관점 이게 가끔 있어요. 근데 그 산업적 생각이 가끔 생겼다가 금방 사라지는 식으로 그러니까 잠깐씩 생기더라고요. 2009년에 그때도 그 당시에 그 다루는 분들은 산업적인 것도 포함하려 그러고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사회 서비스 산업을 약간 이원화한다. 사회 서비스를. 근데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사람 바뀌면 없어지고 한데 없는 기간이 산업이라는 생각이 없는 기간이 훨씬 더 길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 이제 이 조현선 박사님 발표를 가만히 들으면서 이 산업 조사나 이 산업화를 이야기하는 방법이 복지부에서 산업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산업부에서 지금은 이제 사회서비스 산업의 그 규모가 굉장히 커졌으니까 산업부가 산업관리 차원에서 이거를 조사하도록 하고 산업연구원에서 내년에 이거를 주요 테마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복지부에 넘겨주시고 이렇게 부처 협력 사업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아까 제가 먼저 이인재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복지부의 관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거 하나 빼놓은 게 있는데 다른 산업에서 비교해 보면요, 다른 산업은 특수분류의 목적이 뚜렷해요. 예컨대 물류 산업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의 자기 홈페이지에 올리는 용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실태 조사를 안 하고 있는 걸 취합해가지고 홈페이지에서 보기 좋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포츠 산업, 컨텐츠 산업, 뭐 해양, 아까 해양 레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양 수산은 자기네가 새로운 산업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스포츠 같은 경우도 한번 같이 사슬망을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재조정을 하고 있는 건데, 복지부의 지금 사회 서비스 산업은 사실은 복지부에서 이 특수분류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 그냥 보사연에서 나오는 통계 가지고 자기네가 관련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 요거 실태조사만 반복하고, 그러니까 이거 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목적 자체가 다른 산업처럼 산업 육성 이런 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잠깐 있었는데 금방 사라지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산업부가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산업 육성이라는 거는 산업부나 기재부가 하는 게 훨씬 더 잘하는 거는 아무래도 하던 일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거 산업부가 절대 안 끼어듭니다. 왜냐하면 복지부 영역 침범하는 거여가지고 부처 간에 이게 잘못하면은 이렇게 되면 복지부에서 가만히 있지도 않, 그러니까 굉장히 복지부에서도 자기네가 주력으로 하는 산업 중에 하나인데 산업부에서 쉽게 못 끼어들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제가 이런 거 과제 같은 거 올렸다가 다 이제 드랍당해서,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아마 이거를 주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다만 포함되어 있는데 서비스 산업 자체가 저희 연구원에서는 사이드고 그 안에서는 사회 서비스는 더더욱 사이드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복지부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복지부에서 그나마 실태 조사할 때 저희랑 보사연 할 때 저희를 서브로 해서 저희 쪽 의견도 조금 반영을 해주면은 그게 그나마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수준의 그가 아닐까. 그러니까 저희한테 준다 그거는 그 복지부에서도 보사연하고의 관계도 있고, 또 보사연에서 지금 굉장히 잘하는 영역도 있거든요. 저희가 전혀 모르는 거는 또 그 세부적인 걸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 네, 그때 할 때 한 번 했었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다른 일을 할 때 조인트로 해서 저희가 한 챕터 써주고 이런 적은 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그 코어는 잘 안 이루어지는데 한번 이게 저는 돼야 될 것 같고, 또 실제로 보사연에서 이걸 담당하시는 분도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약간 좀 이제 맥락 없이 멍청한 질문인데요. 산업 분류표를 보면 서비스업 쪽 분류를 딱 하고 사회 서비스는 보면 그냥 이름만 사회 서비스지 그냥 기타 등등 분류 안 되는 그 모든 것들 이렇게 된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놓고는 이제 통계적인 목적에서 뭔가 다 집어넣어서 돌리면 일자리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대표성이 없는 게 제가 제일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거기 이제 학교도 들어가 있고 보건의료도 들어가 있고 뭔가 그럼 이제 국방도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큰 덩어리가 있으니까 그거를 다 빼버리고 우리가 지금 정책 목적으로 보면 그거는 분명히 아니다. 그걸 더 하자는 건 아닐 거니까 가장 핵심 큰 덩어리들을 빼버리고 정말 우리가 좀 필요한 이 재정 일자리 사업 중심의 사회 서비스들만 좀 따로 이렇게 하면 그게 혹시 좀 통계를 돌렸을 때 좀 뭐 유의미하게 여기에 정부 지출이 얼마 들어가면은 좀 그런 것들이 확 얼마 전 올라온다. 이러면 규모는 비록 적어도 정책적인 의미라든지 또 기재부나 이렇게 예산 투자할 때 설득력이 훨씬 더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괜히 학교, 병원 다 집어넣고 사회복지기관 다 집어넣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좀 이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그래서 제가 아까 핵심, 동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룹핑을 해봤는데, 그룹핑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나면요, 그 중에서 핵심 중에서도 그러면은 보건의료 빼고 사회복지 서비스 부분에서 넣고, 그다음에 이 다른 데서 동반 영역 중에서도 요거랑 요거랑 생태계 연결돼 있다 그러면은 그 가치 사슬 따라서, 그러니까 가치 사슬망, 공급 가치 사슬망, 그다음에 시장에서 수요 가치 사슬망이 달라요, 들어가는 게.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있는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저는 하나 했는데, 그룹핑을 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그때 취합만 다시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산업용관 분석을 하면은 다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요거 재조정하는 거는 어렵진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그래서 복지부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실태 조사할 때 보사연하고 뭐 저희가 뭐 완전히 조인트는 아니더라도 요 시각을 조금 보사연에 반영을 좀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자문회의는 많이 갖고 또 개인적으로 그분들하고 이제
교류가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또 복지부 입장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하기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거를 복지부에서 글쎄요. 이제 또 사람에 따라서 거기 복지부는 과장님 바뀌면은 또 금방 또 바뀔 때도 있어요. 그런. 네. 근데 저도 그게 지난 네. 1, 2년 전인가 그 복지부에서 이 사회서비스 분류를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실은 일자리 때문에 분류를 어디까지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할 것인지를 해서 이 정도. 근데 지금 그게 그러니까 일자리가 초점이냐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GDP에서 뭐 사회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떠냐, 이게 그거에 따라서 부분이 좀 달라질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건 달라지는데 이제 그게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이런 건 정말 거대 담론으로 가는 거고. 네, 사실 저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산업이라 그러면은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그러면서 고용은 자연히 따라오는 거지. 무리하게 고용을 뭐 이렇게 늘리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통계를 이제 어떻게 하든 또 크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 일단은 사회 안전망은 그거는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인데 그거 말고 이제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산업적인 육성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제가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하고 가끔 얘기하다 보면 이제 뭐 이제 주로 욕을 먹는 입장이죠. 저는 혼자고 그쪽은 많으니까. 그런데 그게 두 가지 요소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닌가요? 그리고 서로 이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안전망하고 산업화라는 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 제가 동반이라는 표현을 썼듯이 이 같이 가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잘 되면 한쪽이 같이 또 이렇게 산업이 커지면은 안전망도 자연스럽게 같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이게 약간 유연한 시각을 좀 복지부에서 보여준다면은 이게 좀 실태 조사하는 것도 좀 거기에 이제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뭐 아주 훌륭한 발표 내용 들었고 또 필드에 계신 분들이 또 아주 적확한 질문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나마 조금 이 사회 서비스 분야의 통계 현실과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약간은 개선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 그 원래회로 했던 사회 서비스 산업의 통계 개선 방안에 대한 원래회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내년부터 매월 또 이 동일한 형태의 행사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다른 활동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연말 연시 건강하시고, 네, 이상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